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숫자에 무뎌지는 인간과 그런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희망도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의회를 통과한 76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서명합니다. 주민 가운데 연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600달러 지원을 받고 미용 관계자들의 라이센스 비용을 면제하는 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경기부양책이 가능한 이유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거쳤기 때문인데 이번 주에 추가로 21억 달러 부양책을 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연방 경기부양책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어쩌면 없앨 것도 고려 중입니다. 한파로 정전이었다 정상으로 돌아온 텍사스주는 누가 7,000% 이상 비싸진 전기요금을 부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텍사스 주민들에게는 세금 보고 기간이 2개월 연장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뉴욕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 세금 내역을 보도록 판결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해보려던 갖가지 악몽을 겪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뉴저지주도 레저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마리화나 범죄 전과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버지니아주가 23번째로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남부에서는 처음입니다. 올해는 감기가 강하게 컴백할 것으로 경고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번 국민에게 연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본인의 정책을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식으로 17분 30초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미국인이 5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떠한 경고와 또 희망을 주기도 하고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다짐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 2분 정도 요약을 한 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촛불도 이 백악관 계단에 쫙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애도하는 그런 대통령의 마음이었습니다. 500,071 dead. That's more Americans who have died in 1 year in this pandemic than in World War I, 1차 대전, World War II, 2차 the 대전, Vietnam War combined. 베트남 전쟁에서 숨진 사람을 합친 숫자라고 하죠. They span generations. 그 사람들을 Born in America, immigrated to 오디너리가 America.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Just like that, 이민 온 so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곳에서 태어났어도 전부 모두 갖가지 특별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final breath alone in America.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숨 쉬는 것을 혼자 했어야지 되는 것이 사망자들을 얘기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로서 인간으로서 이 같은 잔혹함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연설했습니다. As a nation, we can't accept such a cruel fate. While we've been fighting this pandemic for so long, 네, 잔혹한 운명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we have to resist viewing each life as a statistic or a blur or on the news.
It's not Democrats and Republicans who are dying from the virus.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들은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그냥 전부 미국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숫자의 통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통계에 무뎌져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중금을 통계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Our neighbors, our friends, our mothers, 이웃이고 our fathers, our 친구고 sons, our mother, daughters, father, son, daughter, husbands, wives. husband, wife We have to fight this together. 함께 바이러스와 싸워야 된다고 As the 얘기를 하죠.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이라는 This 나라로서 nation will smile again. 다시 웃을 This 것이며 nation will know sunny days again. 써니데이를 미국은 This 다시 맞을 nation will know 것이며 joy again. 다시 기쁨을 맞이할 And as we 것이며 do, we'll remember each person we've lost, the lives they lived. 그런데 왜 어떻게 그렇게 기쁨과 써니데이와 이런 것을 다시 맞을 수 있는가는 우리 모두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숨진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숨진 사람들이 살아간 생 같은 것도 잊지 않을 때 We will get through this, I promise you. 우리는 분명히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질 바이든 여사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와 미국의 첫 번째 그 세컨 그 젠틀맨과 함께 저녁에 해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그 힐링이 있으려면은 기억을 해야지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을 했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전을 얘기를 했는데 한국전을 넣자면은 한국전, 베트남전, 2차 대전 때 숨진 사람 그 숫자를 합한 게 50만 명이 넘는 그리고 50만 명의 사람이 숨졌다는 것은 불과 1년 만에 아무것도 아니라던 감기보다도 별것 아니라던 가짜라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숨졌다는 것은 50만 명이 아니라 지금 통계청이라든가 여러 정부 자료들을 분석을 하면은 50만 명이지만 적어도 450만 명의 연관이 된다는 스토리라는 겁니다. 친구들은 포함하지 않고요. 가족, 가까운 친척까지만 해서 450만 명이 마지막 가는 순간에 혼자서 마지막 숨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끝낼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 내용은 그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계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4시간 만에 브라더와 아버지를 잃은 그런 여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헬스케어 워커가 거의 3,500명 정도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숨졌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한 경제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다면 언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써니사이드를 볼 것이고 조이 기쁨을 느낄 것이고 했는데 언제 when will we meet again those were the days 그런 그 과거의 날들을 그런 것을 잡지 애틀란틱이 추정을 했습니다. 확신이 있는 추정이다. 애틀란틱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이제 2021년 봄입니다. 202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음 해 내년 봄, 여름까지를 예상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대강 짐작을 하시고 그동안 수없이 많이 생각을 하셨고 추측을 하셨겠지만 큰 그 획을 하나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많이 하고 통계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고 분석을 해서 쓴 잡지 애틀란틱의 기사거든요. 먼저 단기로 올 봄입니다. 지난해 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여름이 되면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다가 가을, 겨울은 개선될 수도 있지만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그래서 봄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일하는 것, 식당이 다시 문을 여는 것, 여행하는 것, 완전히 좀 평범하게 전처럼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 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빠질까? 아직 모른답니다. 불확실성이 올 봄에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뭐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데도 마스크는 무슨 마스크 하다가 요즘은 마스크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변이 바이러스가 그쪽도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서 이제 곧 오는 3월부터 5월까지가 미스터리. 3월부터 5월까지가 미스터리라는 게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백신이 이제 3월 이후에 미국에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접종이 될 텐데 백신이 다행히도 효능이 특히 이제 많이 아픈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에 한 달 정도 있어서 4월 달 이 정도 있어서 변이된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지 않는다면은 그때쯤이면 이제 이미 접종을 2번 다 접종한 사람들도 많고 한 번 접종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4월 정도 되면은 집에서 친구 집에서 친구와 내가 드링크 정도 실내에서도 마스크 없이 마실 수 있는 정도. 단 친구와 내가 둘 다 백신 접종을 받았을 때 이게 이제 RGGR이라고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될 때는 하버드 대학교에 있다가 지금은 브라운 대학으로 간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봄의 끝 무렵에는 그럼 뭐 5월 말 이렇게 돼야지 되나요? 5월 중순 이 정도 되면은 작은 미국식 표현으로 small gathering 뭐 몇몇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괜찮을 수 있고 올해 여름은 amazing 할 정도로 긍정적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노멀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언제 지금 노멀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기사예요. 노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부분적으로 2019년 팬데믹이 일어나기 이전처럼 노멀을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은 좀 긍정적인 예상이고요. 특히 UC 얼바인의 공중보건학 교수인 앤드류 노이머 교수는 5월 달부터도 노멀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교수보다는 그래도 5월은 지나야지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6월부터 9월 사이에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때쯤이면은 7월 말이 되면은 이미 백신이 원하는 사람은 미국에서도 다 접종을 받는다는 것이 연방 정부의 타임테이블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친구들과 가족들과 실내에서 만날 수 있고 대중교통수단도 조금 두려움 없이 탈 수 있고 직장에 가고 식당도 그때는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실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국내 여행도 6월에서 9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이라면은 뜰에서 파티하잖아요. 바베큐 파티하는데 그때쯤이면 뜰에서이니까 20명 정도는 모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을 받았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그리고는 이제 늦 여름이 되면은 실내에서 밥 먹는 것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을이 오기 전에 실내 식당 오픈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도 6월부터 9월 사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LA 필하모닉 같은 실내 콘서트장이요. 구스타프 두다멜이 지휘하는 드보르작의 신세기 교향곡이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후에 한 번도 오픈되지 못했었는데 이때쯤이면은 이제 이때도 실내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지금 스포츠 구장에서 부분적으로는 관객을 허용을 하는데 완전히는 안 되잖아요. 그때도 완전히는 안 될 것이며 해외여행도 마찬가지로 제약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로서리 스토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때도 여전히 마스크는 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부터 이제 겨울이요. 2021년 가을부터 겨울은 그 다음에 뭐 1월, 2월까지도 가겠죠. 그래도 조심해야지 된다. 그때는 여름이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마지막인 것 같아 하는 느낌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백신과 날씨 등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름에 그 기분이 우리가 뭐 1차, 2차 때 겪었던 것처럼 임시일 수도 있다. 추워지면서 이게 그때는 봐야지 되는 거죠.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해질지, 변이 될지, 백신의 효력과 날씨와 여러 가지를 봐야지 된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때 변이 바이러스가 강력해지지 않으면 실내 콘서트도 아마도 올 가을, 겨울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을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잡지 애틀란틱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 지났어요. 내년 이맘때, 내년 2022년 봄, 여름이 되면은 finally, 정말 finally 하고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때가 꼭 1년 뒤라는 지적입니다. 따뜻해지고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노멀 비슷하게, 노멀에 아주 가깝게 갈 것이다. 물론 그때도 내년에도 바이러스는 존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숨지는 사람도 여전히 있지만 지금처럼 몇 차례에 걸쳐서 out of control 이런 일은 내년 봄 이후에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마스크라든가 너무 걱정하는 거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내년 봄 이맘때쯤이면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잡지 애틀란틱의 예측 추정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요즘처럼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것 해줘야지 되는 것 아니야? 하고 꼼꼼히 따져본 적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 지금이 최대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그 텍사스주에 관한 경제와 연관된 것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어제 연방대법원에서 맨하탄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8년 동안의 세금 기록을 드디어 볼 수 있도록 판결을 했다 하는데 이게 뭐 지금까지 수없이 그랬던 것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뭐 이제는 이 정도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서 주민들께서 전부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쪽은 그 한파, 폭설, 정전, 뭐 수돗물, 탄수 이런 것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기본적으로 76억 달러 경기 부양책이 어제 통과가 돼서 오늘 이제 주지사가 서명을 할 텐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들께 해당이 되는 것은 한 570만 명에게 해당되는 게 연소득이 3만 달러 이하, 3만 달러까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600달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하셔야지 될 일이 있어요. 받으시려면 지금 당장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됐죠. 하시고 나서 한 4주일에서 평균 5주일 있으면 자동으로 세금 환급 입금되는 구자를 셋업을 하시면 그쪽으로 4주일 내지 5주일 세금 보고를 하신 이후에 자동 입금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체크로 받으실 분들은 한 7주일 정도 세금 보고하시고 나서 기다리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도요. 한 380만 가정에도 역시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이면 세금 공제 혜택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56만 5천 명에게는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있지만 세금 보고는 하시지만 연방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 곧 다시 말해서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지 서류 미비자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은 냈는데 연방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 세금을 내셨으니까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번호가 있죠. 그런 분들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600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21억 달러는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570만 명에게 가는 돈이 23억 달러 뭐 이렇게 다 책정을 해놨거든요. 나머지 21억 달러는 무상 원조와 뭐 무료 그 스몰 비즈니스에 어떠한 지원을 한다던가 개인이 다 찾아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뉴스 시간에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차분차분 말씀을 드리겠죠. 차근차근. 역시 무상 원조 같은 것도 그랜트도 융자 신청을 하셔야지 되고 스몰 비즈니스 오너일 경우에 그 융자 신청을 하시는데 신청을 하시고 나서 한 45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금방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밖에 5천만 달러를 어디에 책정을 해놨냐면은 문화재단,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을 돕는 거, 뭔가를 도와주는 거죠, 돈으로. 그리고 미용사라든가 또 화장, 메이크업 전문가들 있잖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분들도 라이센스 피가 있죠. 그 라이센스를 재등록을 하셔야지 되는 분들은 그 라이센스를 그 피를 안 내도록 무료로 웨이브를 해드리는 이런 것으로도 한 5천만 달러 정도를 책정을 해놨고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거쳤답니다. 그만큼 캘리포니아주 경우는 그 일자리가 뭐 크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던가 특정 부분에서는 엄청 줄어들었죠. 식당이라든가 소매업소에서는. 그러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데서는 그리고 부동산이라든가 융자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난해에도 활발하게 일하셨고 돈도 많이 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자율이 낮았으니까 재융자를 하셨고 이렇게 저렇게 지원받는 돈 뭐 이렇게 지출 줄이고 어떻게 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저 집 원한다 했을 때 돈 더 주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형태로 세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이 거쳐서 76억 달러 규모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에 오늘 서명을 하고 추가로 이번 주 안에 20억 달러, 그러니까 한 3분의 1 넘네요. 20억 달러 이런 것은 비즈니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주말에 발표를 한답니다. 합쳐서 96억 달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여러분들께 경제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텍사스주는 지금 다른 주에서도 다 쳐다보고 있는데 텍사스주에 사시는 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쭉 선거가 끝나고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텍사스주에서 그 당시에 블루웨이브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래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분열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은 뭐 그거 어때 하고 이제 나가서 투표를 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 좀 피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블루 웨이브가 표로 연결되는 것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잖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데 폭설 등등으로 지금은 이제 전기는 거의 들어온 것 같아요. 전기 요금이 문제죠. 연방 정부에서도 분명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돕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7,400% 전기 요금이 올랐다는 거예요. 한 주일 전에 비해서. 세상에 이게 텍사스주가 뭔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텍사스만 나홀로잖아요. 연방 규제 안 받고 나홀로 전력을 스스로 공급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세금 보고가 4월 15일이 마감일인데 왜 지난해처럼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연장 안 해주는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텍사스주는 IRS에서 6월 15일까지 세금 보고해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납세자분들께서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전기요금이 문제예요. 지금 그 주정부에서는 주지사도 우리가 뭐 어떻게든 알아서 뭐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누구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를 보면은 결국은 그거 다 그 사람들이 내게 된다. 페이먼으로 내든 어떻게 내든 아니면 납세자의 특별 세금 같은 것을 걷든지 그거는 그 뭐 주지사가 자신의 그 뭐 주머니에서 내놓지 않고 예를 들어 주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연방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연방정부 것은 그랜트로 받는다 하더라도 주정부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쓰면 어디선가 채워야지 되니까 또다시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적들을 많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7,400%라니 정말 이만저만 아닙니까? 몇백 달러가 뭐 $10,000, 얼마가 됐으니까는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지금 주 검찰총장이 이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규제가 어떻게 됐는가? 그 회사 간에 이게 제대로 됐었던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돼서 세금,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올랐어? 그런데 그 검찰총장이요. 이 검찰총장도 참 스캔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또 그런 정전 사태 때 유타주에 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본인은 그리고 그게 사실이겠죠. 미리 이번 사태 이전에 유타주의 검찰총장과 만나기로 했다. 근데 와이프는 또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와이프도 갔고 텍사스주의 다른 그 주 상원의원도 같이 갔는데 유타주의 검찰총장과 구글의 반독점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송을 하는가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유타주 검찰총장을 유타주에서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만났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텍사스에서 발행되는 텍사스 트리뷴이라는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 신문사에서 그럼 금요일 날 왔느냐 했더니 그 답변을 그 검찰총장의 그 비서실장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금요일 날 미팅 끝나고 바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그 일들이 있고 그 본인이 뭐 정전 이런 거 조사를 해야지 되는데 아무튼 가 있었어요. 유타주 다른 곳으로. 그리고 이제 이 검찰총장은 5년 전에 뭐 증권 사기 지금 펜딩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혐의로 지난번에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좀 사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이거 부정선거다 하면서 텍사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주를 고소를 하고 했었던 바로 켄 팩스턴 검찰 그 총장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이 테드 크루즈 의원도 뭐 뉴스맥스라든가 원어메리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하자면 저같이 방송하는 것을 보고 지적을 하는 거겠죠. 아니 테드 크루즈 의원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많이 그것을 보도하느냐고 가십거리인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십거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저널리스트나 그런 매체가 있다면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십거리입니까? 주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연방정부와 같이 일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빨리 받는가. 그렇지 않더라도 공직자는 그 지역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준다고 하고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텍사스주에 2명밖에 없는 크루즈가 자기 뭐 친구한테 전화 걸어 와이프는 또 뭐 이웃집에 전화 걸어서 따뜻한 칸쿤의 리츠칼튼 호텔에 가는 게 그게 왜 작은 일입니까? 그건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테드 크루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지 못할 것을 하더군요. 정치화해서 자신을 너무 많이 비난한다고 엄청 비난을 하고요. 또 부인도 지금 우리 와이프가 그 일 이후에 완전히 그 사람들의 시선에 문매를 맞고 있다. 문매 맞아 싸죠. 안 간다고 하는데 그 따뜻한 비치 스토브 하면서 가자고 꼬드겼잖아요. 그래서 간 사람이 있잖아요. 테드 크루즈도 이거 오래전에 기획된 거야. 아이들이랑 약속한 거야. 근데 아니잖아요. 몇 시간 전에 기획해서 갔고 본인도 애틀란타에 있는 친구까지 데리고 칸쿤에 갔었잖아요. 비난하기 전에는 오려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 부킹한 것을 보면은 그 티켓팅 한 것을 보면은 주말에 오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목요일 날 바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이것을 언론에 흘렸는가 막 또 그 사람들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역겹다고. 누가 누구한테 할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사건을 정치화한다면서 인간으로 처우해달라. 나와 나의 와이프를. 그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또 와이프까지는 오케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나를 인간으로 처우해달라? 지역구 주민들이 그렇게 숨지고 물도 안 나오고 불도 안 나오고 하는데 본인만 따뜻한 칸쿤에 가 있는 게 뭐 5스타 호텔에 가 있는 게 그걸 인간적으로 처우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여러 가지를 한 가지 케이스에 하고 나서는 또 하나고 있어요. 정말 잠시 뒤에 방송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이 이제 23일인가요?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인가요? 28일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설도 하고 굉장히 그 본인 자신도 익사이링 할 것 같고 또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본인은 미리 상상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이 10월 달에도 그 당시에 7대2로 뉴욕의 검사가 이 트럼프 그 대통령의 세금 보고를 좀 보자 할 때 이렇게 그 판결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형사 사건 조사에 대해서 법 위에 있지 않다. 그걸 얼핏 보면은 그럼 세금 보고서 공개를 해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몇 개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생명선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것을 줬고 그게 이제 그 10월 달이었었는데 그게 끝나고 이번에 다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계사무소가 뉴욕 검사에게 8년 동안의 세금 보고를 줘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에서 수없이 얘기했었던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제대로 적어도 세 개 주와 그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에서 각각 다른 케이스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정신이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선거와도 관련돼 있는 허쉬머니 준 것. 성인 배우,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에게 그렇게 준 거. 이거는 이제 선거와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 사기, 보험 사기, 무슨 사기, 또 그 밖에 이제 그 민사 소송, 칼럼니스트와 어프렌티스 출연자 강간당했다, 성폭행 당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었을 때 이게 이제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에서 하는 건데 대통령이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특히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취임식을 하면서 취임식 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하고 또 트럼프 타워라든가 여러 곳에 그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뭔가를 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워싱턴 DC에서는요. 지금 의사당에서도 의사당 난입 사건에 관한 첫 번째 청문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의회 그 경관들도 나와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도 워싱턴 DC에서는 이제 그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앞에 물론 세금하고 관련된 것은 워싱턴 DC의 그 호텔 거기까지고요. 그 밖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조지아주에서도 또 역시 1월 2일에 그 총무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표를 만들어내라 하는 식으로 협박을 한 것이 협박, 음모 여러 가지 죄로 가고요. 뉴욕에서는 그 밖에도 많은 심지어는 2000 선거 전에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해서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에 관한 그 조사를 해라 하고 한 것을 뉴욕주에서는 이게 또 뉴욕주 관할이 될 수가 있어서 협박 차원에서 또 조사를 하거든요. 다 지금 이런 것들이 1차 탄핵, 2차 탄핵 그 의회에서 거쳤던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빠져나왔지만 그게 다 다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탄핵에서는 의사당 난입 사건 무죄가 됐지만 의사당에서 숨진 피해 가족들의 민사소송은 지금 피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그 밖에 그 비즈니스 관련 관할 지역의 법 위반한 이 모든 것들이 어제 그 연방 대법원에서 그 같은 판결을 한 이후에 다 동시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 정도는 어느 그 이슈에서 조금 그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사기, 음모, 협박 이런 혐의에서 대통령인데 한 국가에 하나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본인이 이제 셀프 사면을 안 한 게 셀프 사면 해봤자거든요. 이렇게 뉴욕주, 조지아주, 워싱턴 DC
등등에 걸린 거. 그래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어제 이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그 굉장히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게 바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태리의 총리가 자신이 그렇게 부정부패에 대해서 조사받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면서도 나는 피해자야, 정치적인 피해자야 라고 주장을 하고 수십 년, 20년 넘게 정권 내지는 막후에서 파워를 유지하고 있는 똑같은 주장이기도 합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나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나 똑같이 엘리트들이 당신들을 보통 사람들을 무시해. 내가 당신들 구세주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단단하게 지지 기반을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이 부정부패가 있을 때마다 이거 다 적들의 음모야 모함이야 하는 지금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법적인 그 수사, 재판, 법정 과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주 정부의 캘리포니아의 경기부양책과는 달리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책 이번 주에 하원은 통과가 될 텐데 상원에서 2명의 애리조나와 그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안 $15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도 있다는 보도가 폴리티코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당장 최저임금을 $15로 하자는 게 아니라 2025년까지 지금은 통과되면 바로 $9.50, $7.25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도 조 맨스틴 그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의원은 아니다. $15는 안 돼. $11로 해야 돼. 거기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리긴 하는데요. 그리고 애리조나의 이 그 의원은 세네마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 안에 들어가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명이 지금 찬성하지 않으면은 경기부양책 통과되지 못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통과시킬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안을 빼던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뭐 $1,400라든가 아니면 실업수당 연장안 같은 거 포함되어 있고 특히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PPP에서 그 페이롤 체크 그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그 융자를 제일 위에다가 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작은 것 최저임금을 빼고라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뉴저지주는 지금 그 주지사가 민주당입니다. 이 필 머피 주지사인데 뉴저지주도 뭐 캘리포니아주, 뭐 유타주 이런 주와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레저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이 지난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해서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성인에게만 21세 이상 술과 같이 보는 거죠. 6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합법으로 했습니다. 어제 이제 서명을 하긴 했는데 막 뭐 페스티벌 하면서 한 게 아니라 조금 조용히 서명했어요. 왜냐하면 주 내부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마리화나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그 주지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부터 새로운 룰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하려면은 한 6개월 정도는 라이센스 발급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젊은 사람 특히 젊은 흑인계가 마리화나를 소지했다고 해서 체포되고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체포됐을 때 백인 젊은이보다 훨씬 그 강한 벌을 받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지사가 조금 이제 조용히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세금이 거치니까 레저용 마리화나를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미성년자가 이렇게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모를 개입하게 하고 야단치게 하고 하다가 뭐 서면으로 경고하고 커뮤니티 봉사까지 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버지니아주가 이제 사형을 그 폐지하는 것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주지사가 랄프 로담 주지사죠. 이 랄프 로담 역시 민주당입니다.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는데 미국에서요. 사형제가 연방으로는 금지가 됐지만 그런데도 계속 시행을 하는 주가 많아서 주별로 사형을 이제 금지하는 주가 23번째 주가 됐는데 버지니아주 경우는 어느 주보다도 사형 집행이 많았거든요. 아마 텍사스 다음으로 버지니아가 두 번째로 많았을 것 같은데 상원에서 22대 16, 하원에서 57대 43 추세가 사형에는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 한 명이 민주당에게 상원에서는 그 힘을 보탰고 하원에서는 2명이 보탰고 그러니까 사형제 폐지는 주로 이제 민주당이 많이 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주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죄가 없는데 사형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형제는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 뭐 등등이 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이다. 기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중지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플로리다주도 사형제 폐지했던가요? 콜로라도죠. 콜로라도주가 지난해에 사형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지니아에서는 최근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2017년부터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요. 2011년부터는 사형 언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서서히 지금 그래서 2명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종신제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형제가 있었던 때는 1608년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임스타운 그때 이제 스페니쉬 스파이가 있다 해서 이제 사형에 처했었습니다. 메릴랜드 옆 동네는 2013년도에 폐지가 됐고 지금 그 연방 법무장관인 메리 갈란드 연방 법무장관도 어제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사형제에 대해서 본인이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연방 그 대법관에 지명되기 이전에 그런 때에 검사였잖아요. 검사 중에서도 아주 강한 그 테러리스트들을 뭐 사형 언도까지 가게 하는 그런 검사였는데도 어제 청문회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축적된 통계를 보면은 무고하게 죄가 없는데 사형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도 사형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서 본인의 시각이 바뀌었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그 법무장관 지명자가 메리 갈란드가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오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는 지금 게스트도 많고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중요한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생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침 좋은 하루를 오늘 많이 들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하도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방역 철저히 하고 하니까 홍콩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와서 보니까 감기에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집단 감기에 걸린다는 것. 그래서 올해는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감기가 많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감기에 좋은 음식도 미리 드셔두셔야지 되고요. 이렇게 영양으로는 잠시 뒤에 방송되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십시오. 강혜신이었습니다.